안녕하세요, 채널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과 결국 결혼하게 될 이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또 이제 결혼에 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혼자 살 팔자인지 아니면 결혼할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지 등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결혼은 타고난 결혼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짝이 있거든요. 혼자 살 팔자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굉장히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혼할 대상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도대체 언제 만나냐? 우선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그 상대방의 영역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일하는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이끄는 어떤 모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뭔가 굉장히 본인의 능력을 뽐내는 곳이다. 그래서 진짜 직장일 수 있고 어떤 모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사람을 발견하면요, 굉장히 반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으신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그 상대방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 사람이 이분이 병원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배우러 갔는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일을 배우고 싶어서 어딜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만나는 시기를 봤을 때 우선 계절적으로 가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산하고요, 낙엽이 떨어지고요, 추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계절은 가을이다. 옷을 두껍게 입고요. 그리고 좀 추운 느낌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 겨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를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외모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전생에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이렇게 배우자로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나이 차가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연상연하 커플이 정말 많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상대방 자체가 굉장히 동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을 확률이 높고, 또한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우선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속마음을 그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과묵하고 조용하고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처음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좀 말이 없고 침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좀 많이 조용하고, 좀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좀 무뚝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아는 것도 많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뭐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남자분이라면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목표라던가 자기의 일에 굉장히 헌신하고 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강하고, 이 사람 자체가 사회적인 지위가 되게 높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런 식으로 좀 사교성이 많다거나 사람과의 소통을 많이 중요시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일과 본인의 성공에 좀 많이 올인된 느낌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본인이 가진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자기의 지위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은 처음에 만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 만나시게 되면은 좋은 곳으로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정말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약간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사람의 성격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자기의 일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상처를 받으신다거나 좀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거나 조금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역시 그 사람보다는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혼자 있을 때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인정하고 그렇게 만나시게 된다면 오래 만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고 정말 되게 달달하고 달콤하게 연애와 사랑을 하시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이제 그 처음과는 다르게 좀 만남의 빈도라던가 횟수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원래 모든 연애는 처음에 열정적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시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시들었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처음에 보여준 열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 한다거나, 그 부분 때문에 막 화를 낸다거나, 이러지 않으시면은 저는 이분과 그래도 오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결혼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봤는데요. 자, 두 분의 결혼 생활은요,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모범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상대방이 조금 혼자 있으려는 성향이 있어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같이 하는 어떤 모습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뭐 대화하고 의논하고 이런 모습? 뭐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이런 모습일 때 좀 많이 같이 하시는 것 같고, 조금 이분 자체는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분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번 카드로 계속 왕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던가 모든 것들을 일에 많이 쏟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집에 돌아와서는 좀 혼자 쉬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조금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같은 분야의 일을 하시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결혼운에 나왔던 카드가 이 카드였어요. 진정한 동반자. 이 카드 자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할 때 굉장히 서로한테 시너지가 나고 도움이 되고 사이가 돈독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분야의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분의 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면은 이제 이 사람과 대화도 잘 통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적인 느낌이지만, 이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사람 자체는 조금 일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다 보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면모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오랫동안 이분과 결혼 생활을 안정적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혼운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지를 제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의 결혼운은 30대, 40대에 들어옵니다. 20대에는 요새 결혼이 워낙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20대는 좀 힘들고요. 30대에 결혼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40대에 결혼하시는 분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요즘에 약간 시류대로 여러분들의 결혼운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대, 40대에 결혼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분과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궁합을 봤는데, 자,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의 느낌이 또 한 번 들어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좀 이 사람한테 화를 낸다거나 조금 서운해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은 나이 들어서는요, 정말 신혼부부처럼 생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과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자녀가 생길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혼자 있으려는 성향이 좀 있어 보였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인지하게 되고, 또한 자녀가 생겼을 때 더욱더 두 분의 어떤 관계를 행복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젊었을 때, 특히 신혼 초에 이분과 결혼했을 때 상대방이 일에 열중하고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거나 이런 원망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온 조언이요, 소름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나온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연애와 결혼은요, 정말 운을 상승시키는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한 차를 타게 된다면은, 결혼이라는 한 차를 타게 된다면 녹색불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달콤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인연이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다거나 화가 나는 지점에 대해서 갑자기 화를 내시고 그러시면요, 좀 위험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던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위험한 신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에 몰두한다는 거는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는 것만 좀 인지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그분을 품어주신다면은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 화를 내지 마셔라. 그리고 상대방이 일에 막 몰두하는 게 여러분들이 싫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타고난 결혼 운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오랫동안 혼자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20대에 좀 일찍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일찍 결혼하시면은 조금 빨리 이혼하시고 혼자 되실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좀 늦게 결혼하시는 게 오히려 그 상대방과 오래 만날 수 있는 느낌을 많이 이렇게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애초에 좀 결혼 운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20대에 빠르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늦게 결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결혼에 인연이 있는 그 이성을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혼 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의 운이 많이 들어오냐, 제가 말씀드린 좀 그대로의 느낌으로 나와요, 지금 카드가. 자, 여러분들이 20대에 갑자기 결혼 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빠르게 결혼하시면은 좀 빠르게 이혼하실 수 있는 느낌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40대에도 결혼운이 들어와요. 40, 50대에. 특히 40대에 결혼운이 들어오는데, 이때 늦게 결혼하시면은 그 상대방과 좀 오래 만나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대에도 결혼운이 있지만 좀 늦게 결혼하시는 게 그 상대방과 오래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과 결혼의 인연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선은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진짜 결혼하기에 적당한 느낌을 풍긴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우리가 왜 누군가를 보면은 저 사람은 왠지 혼자 살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누군가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외모가 좀 누군가 왠지 결혼했을 것 같고 누군가 임자가 있을 것 같은 외모래요. 그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양호한 외모라는 거잖아요. 근데 좀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외모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에 나쁘지 않은 외모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외모적인 거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의 외모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이 조금 눈이 굉장히 높으신 게 아닌가? 외모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괜찮으나 본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느낌? 좀 더 예쁘고 좀 더 잘생긴 걸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이분의 성격을 봤는데, 이분의 성격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줄 땐 잘해주는데 조금 눈치가 없어서 조금 서운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그냥 평범한 듯한데 좀 잘 삐진다거나 아니면 눈치가 없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름 뭔가를 막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자기 연인한테는 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조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약간 잘 삐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성격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분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은 처음에 너무 빠르게 많은 것들을 진전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막 결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뭔가 성격이 급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과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데, 이 상대방의 단점이 뭐냐면은 빨리 끌어오르는 만큼 빨리 식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 분들 연애 성향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빨리 끌어오르는 만큼 빨리 식어.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홀하게 대할 수 있고, 조금 너무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좀 이해하고, 이제 그 처음에 그 허니문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정적인 관계로 가시는 분들이 오래 만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튼지 간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정말 열렬히 사랑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될 거라고 애초에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 인고 같은 부부나 인고 같은 커플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처럼 일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드물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해 버리시는 게 어떨지. 근데 약간 이분의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이분이 좀 약간 자기중심적인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구라던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은 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이 사람이 진짜 나랑 왜 사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본성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람은 다 누구나 이기적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 이기적이라는 게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이기적이라면은 정말 다행인데, 남들을 해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거는 저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과 다르게 조금 자기 위주로 막 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 하신다거나 너무 막 실망을 한다거나 이러시기보다는 원래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만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만나냐라는 질문에 저는 두 분이 뭔가 재미있는 어떤 취미를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재밌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뭔가 취미라던가 일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분을 만나시는 것 같고, 근데 좀 더 일보다는 취미의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너무 즐겁게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 함께하는 어떤 운동 모임이라던가 취미활동 모임이라던가, 또한 어떤 분들은 뭐 친구의 친구인 관계이기 때문에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만나는 장소는 뭔가 취미와 관련된 거 아니면 소개와 관련된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시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두 분이 만나는 시기는 봄, 여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반팔을 입고 있고 꽃이 피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따뜻한 봄과 따뜻한 여름에 만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럿이서 같이 어울리면서 친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중매해 주시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개로 두 분이 만나시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엿봤어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저 상대방이 원하는 게 조금 달라서 조금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거는 요새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하고 이 상대방도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한 집에서라도 얼굴을 마주대하고 뭐 이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초반에 아마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 보이고 각자 너무 바쁘기 때문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좀 더 많이 안정적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뭔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 가정을 안정적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샤넬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 상대방을 키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두고 그런 얘기 할 때 많잖아요. 키운다고, 남편을 키운다고. 그러니까 자식도 있는데 남편도 키운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고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좀 애 같은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를 좀 키울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 남자 구독자님은 반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겠고, 이제 여자분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시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결혼 생활의 모습을 봤죠? 자, 우리 샤넬님 사실 결혼이 굉장히 약하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건 어떤지, 저는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게 뭔가 나쁜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여러분들 혼자 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본인의 일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살아나갈 겁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남자 같은 사주가 있는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느낌.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거에 비교해서 결혼하는 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워낙에 혼자 사는 게 좀 더 맞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대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를 하나 더 키우게 되는 입장으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막 집안일 하라, 아이 키우랴, 배우자 키우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진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에 적응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그 가정 생활을 굉장히 밝게 긍정적이게 잘 이끌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해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약간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이랑 인연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남자 말고 우리나라 여자 말고 외국 사람이랑 좀 맞는 성향이 있어, 아니면 내가 좀 외국과 인연이 있어, 이러신 분들은요,
그 외국 배우자를 만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에 국제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한국만 쳐다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인연을 만나려고 하실 때 외국에 나가서 만나신다거나 아니면은 외국 사람을 만나시는 게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혼자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깊게 알아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시면요.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나는 그래도 뭐 여태까지 혼자 살았으니까 결혼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분들은요. 결혼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이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사셔도 잘 사시고 결혼하셔도 잘 사신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타고 태어난 결혼 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연애하기에는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결혼은 좀 약한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인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외모가 되게 아름답고 잘생기신 분들인 것 같다. 그러나 결혼 운은 좀 약하다. 어찌됐든. 자, 여러분들의 그 결혼운이 20대, 30대, 40대, 50대에 언제 강하게 들어왔는지 한번 봤거든요. 우선 20대는 없습니다. 자, 30대도 좀 약해요. 자, 여러분들은 40대에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젊었을 때 그냥 연애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썸을 많이 타시고 혼자 계시다가 40대에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일하는 거에 몰두가 많이 되시는 것 같고 30대에 그래서 30대는 돈 벌고 성공하느라고 결혼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때 40대에 결혼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과 결혼에 인연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선은 외모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자든 남자든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으시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 잘생기고 멋있는 거를 모를 확률이 높고 어찌됐든 외모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뭔가 좀 본인의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샤넬님이 뭔가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포브컵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황제 카드로 그분의 외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상위 10% 안에는 드는 외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성격을 봤는데 이분은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고요. 자기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줄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 친구, 가족, 애인한테 엄청 잘해줄 것 같고요. 활발하게 어디 막 놀러 다닌다거나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게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되게 밝고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분은 연애 성향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좀 많이 재고 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결혼까지 염두를 해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재고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 좀 잘 안 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막 마음을 막 오픈해서 되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둔 채 그 사람이 문제는 없는지 혹시라도 어떤 뭐 성격적인 거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지켜보는 느낌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이분은 그 사람과 만나고 사귀려고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려고 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섣불리 누군가한테 그렇게 마음을 쉽게 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들고
좀 많이 까다롭게 따지고 지켜볼 확률이 높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야지 정말 좋은 인연 만나서 진짜 오래 만나고 오래 사귈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 어디에서 만나냐라는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라거나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어떤 모임이라거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곳에서 만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이 사람이 직원 같은 느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상사고 이분이 부하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의 장소에서 이분을 만나시게 되고요. 자, 이분을 만나는 계절은 겨울 아니면은 봄에 만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겨울과 봄이 동시에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겨울에 만나고 어떤 분들은 봄에 만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두 분의 결혼 생활을 미리 좀 봤는데 두 분은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분이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서로 양보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도 내가 맞아, 여러분들도 내가 맞아 좀 이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돼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요새 다 맞벌이고 다들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 되게 희한한 게 이런 결혼 타로 같은 걸 파면은 결혼 생활의 모습을 봤을 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다. 함께 하시는 시간이 너무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빠요. 둘 다 서로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집에 살아도 마주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래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렇게 몸이 멀어지면서 조금 마음이 멀어지면서 서로 오해를 하게 된다거나 좀 갈등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노력해야 되실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된다.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셔야지 이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의 결혼 궁합을 봤거든요. 자, 두 분은요, 처음과 끝이 좋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정말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처음에 함께 하시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에 굉장히 그런 달달함을 많이 즐기시지만 중간에는 좀 각자 따로의 시간, 아마도 정말 너무 바쁘고 서로 패턴이 달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진짜 너무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또 함께하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맞춰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은 두 분은 결국은 또 달달한 신혼처럼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과 그런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시는 게 두 분이 오랫동안 만나실 수 있겠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국의 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 인연을 외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좋다는 의미로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외국과 관련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이분과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 나갔을 때 이 인연을 만나기 때문에 이 이국의 신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호장국인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되게 의문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날카롭게 굴지 말라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관우장군이 나온 거는 좀 의아한데, 잠시만요. 이거 왜 나왔는지 물어봐야겠어, 진짜. 잠시만요. 이거 왜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저는 이 나온 이유가요. 두 분이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결혼하고 만나실 적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삼각관계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관계나 아니면 그런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만 행복하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가족이 다 이제 딸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회방 놓을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은 시누이, 시어머니 이런 약간 악재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과도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만 보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 딸려 들어오는 이런 격가지 가족들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피곤할 수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결혼하실 때 이 상대방의 가족 구성원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인성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특히 시어머니라던가 시누이 같은 분들. 자, 남자 구독자님들은 반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남자 구독자님은 이제 장모겠죠? 장모고 이제 처가 식구들인 건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 사람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가족까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가족들이 정말 인성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혹시라도 이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래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두 분한테 이 나머지 가족들도 축복이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결혼하셔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혼자라서 외로우신 분들은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에 너무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도 한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외롭고 힘들 때 뭔가를 자꾸 사고 싶은 거야.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사고 싶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허한 마음을 물질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만족스럽겠지만 결국 그 공허한 마음은 사랑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왜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드는지, 왜 자꾸 물질적인 걸로 그런 거를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되게 뭔가 여기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과소비를 하신 분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물질로 치유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심리 상담을 받거나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셔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미니멀리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저도 그 공허한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물건을 정말 많이 사들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사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물건들이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짐이구나. 나한테 정말 독 같은 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많이 버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들인 물건들을 갖다 팔거나 어디 기부하거나 정리를 싹 한번 하시고, 본인의 그런 공허한 마음은요, 본인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남이 절대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무슨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그렇게 치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자꾸 물질적인 걸로 본인을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결국은 다 쓰레기 된다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들인 이 택배 박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쓰레기로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약간 뭔가 내면에 약간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골라주신 이 카드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왜 이렇게 무서운 카드를 고르실까? 상처가 많으신가 했는데 역시 조언에 이런 상처받은 것들에 대한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과소비 뭔가 지르는 거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지 정말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잘 치유하셔서 정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타고난 결혼 운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약간 타고난 어떤 애정은 사주에 삼각관계 키워드도 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항상 연애를 한다거나 애인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결혼까지 가기는 좀 약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자꾸 뭔가 삼각관계에 휘말린다거나 자꾸 빼앗기게 되거나 유혹을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좀 약하다, 결혼운이. 자,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의 20대, 30대, 40대, 50대 결혼운을 열어봤는데, 여러분들 좋다고 들이대는 이성은 많이 생길 수 있으나, 뭔가 진짜 결혼운 자체가 타고나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졌거든요. 제가 혼자 살면 좋은 팔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결혼을 하는 게 나은 건지 혼자 사는 게 나은 건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선은 혼자 살게 되면은 어떠냐? 여러분들 자체가 혼자 살면은 굉장히 열심히 본인의 일을 잘 해 나가시고요.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는 외로워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게 나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일적인 거, 행복적인 게 더 잘 풀려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스스로를 낙오자 취급을 한다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간 카드에서 느껴지거든요. 요새는 결혼이라는 게 선택이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예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해도 좋은 거거든요. 저도 지금 나이가 되게 많은데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혼자 사는 팔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나 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막 결혼했을 때 물론 약간 내가 도태되는 건가, 나 혼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걱정은 많이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혼자 살기 잘했다. 맞아, 나는 누구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인정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처럼 내가 도태된 거 아니야? 내가 낙오자 된 거 아니야? 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혼자 살면 좋은 팔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이다. 왜냐면은 결혼한다고 다 100%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시게 되면은 거의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실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혼자 살아도 안 좋고 결혼해도 안 좋고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카드에 자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 결혼해도 싫고 혼자 살아도 싫은 느낌이 드는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결혼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들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건데 내가 단점을 볼 것이냐 장점을 볼 것이냐, 그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결혼하셔도 잘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결혼의 인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그 사람 어떤 장소에서 만나냐. 아유, 발음도 안 되네. 자, 그 사람 어떤 장소에서 만나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구역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라던가 아니면 소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끼를 쳐서 소개를 받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곳 이런 느낌 많이 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는 곳에서 뭐 남들을 돕는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만나는 시기는요. 여름과 겨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름에 만나거나 겨울에 만나시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자, 이 사람의 외모를 봤는데 이 사람의 외모는 좀 우리 샤넬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외모처럼 느껴져요. 사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근데 장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몸매 비율이 좋습니다. 스타일이 좋아요. 근데 얼굴 자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얼굴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조금 몸매도 좋고 스타일도 좋지만 외모는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외모는 아니다. 자, 성격을 봤는데 이 사람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자신감이 되게 넘쳐 보이는데 이게 좀 과하면 허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높고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약간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무슨 젊은 꼰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꼰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꼰대 느낌이 있습니다. 꼰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만 좀 이분이 보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근데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이런 느낌은 든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분의 연애 성향은 이분의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굴곡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갑자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막 이런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이 왜 성격이 제가 조금 이기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귀어서 갑자기 헤어진다거나 갑자기 고백을 해온다거나 이벤트는 잘 여는 것 같거든요. 뭔가 상대방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잘 열고 막 그런 거는 잘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분이 진짜 뭔가 소통적인 게 잘 안 되는 게 좀 느껴져요. 카드 그림상. 그리고 왜 아까 여러분들 애정은 사주에 약간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느낌도 있다. 자, 이분이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할 때 어쩌면은 삼각관계에 좀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날까 다른 사람을 만날까 이렇게 좀 잰다던가 약간 어장관리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 성향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달달하게 해주고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가 생겨서 갑자기 이별을 맞게 된다거나 헤어지게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좀 엿봤는데 두 분은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은 서로 처음에 좀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게 이제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대 가족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들의 문제 때문에 자꾸 뭔가 갈등이 생긴다거나 말이 많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 잘 조율을 보고 이분과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 사람이 제가 약간 꼰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결혼 생활할 때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100% 행복할 수는 없어요. 다 맞춰가는 거고 내가 어느 것에 장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분과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뭔가 두 분의 취미가 맞든 어떤 코드가 맞든
맞고 되게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갈등적인 요소가 생기는데 그거를 좀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궁합을 다시 한번 열어봤더니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좀 아이처럼 순수하고 좀 귀여운 면들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궁합 자체가 두 아이의 만남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아이 같고 상대방도 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그 두 분의 성숙도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냐 행복으로 가냐 저는 그게 갈린다고 보는데 두 분이 좀 성숙해지시는 어떤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좀 진짜 갈등이 생겨서 좀 싸운다거나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한다거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결혼 궁합은 처음에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샤넬님이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나 결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좀 단점에만 포커스를 두시는 게 아닌가.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아까도 봤지만 혼자 살아도 힘들고 결혼해도 힘들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소름 돋게도 여러분들한테 나온 조언이 여러분들 이 여기 행복한 가족이 조언으로 나와요. 단순하게 가족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에 그렇게 같이 웃으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결혼 생활에서 이 개구리 같은 것만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혼자 있는 것에서도 개구리를 찾고 결혼 생활에서도 개구리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한 걸 보고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혼자여도 행복하고 결혼해도 행복한 겁니다. 혼자여도 불행하고 결혼해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장점, 좋은 점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적인 부분과 대화를 나누셔야 된대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본인이 내면에 갖고 있는 이 그림자, 검은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시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렸을 때 가족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은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본인의 내면에 있는 검은 그림자랑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삶의 달콤한 것들, 혼자여도 행복한 달콤함, 둘이여도 행복한 달콤함만을 누리시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내면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검은 그림자를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됐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의 결혼 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을 좀 놓치시면은 혼자 계실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진실된 사랑을 해서 결혼할 대상이 있다. 근데 왜 마지막 카드는 이렇게 그 사랑이 죽어나가는 게 나오는지 저 의문인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결혼 운이 20대, 30대, 40대, 50대 중에 언제 강한지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결혼 운이 20, 30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30대에 그 결혼 운이 강하고 20대에 그 인연을 만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20, 30대에 특히 30대에 결혼하실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과 이 결혼까지 가게 될 인연, 이 인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만나게 되는 장소는
이 상대방의 구역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일하는 공간이라던가 이 상대방이 자주 가는 곳, 그러니까 여기 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혹시라도 음주가무를 좋아한다면은 그런 곳에서 좀 만나시는 게 아닌가? 왜 술 같이 먹는 모임이라던가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곳에서 만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대방을 만나는 곳은, 장소는 이 상대방이 뭔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상대방을 만나는 계절을 봤는데, 계절은 저는 봄이거나 가을 같이 보이거든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활짝 필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여름인가요? 근데 이제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름, 가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상대방의 외모를 한번 봤습니다. 이 상대방의 외모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준수하고 굉장히 키가 크다거나 몸매가 뛰어난 느낌,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자체가 조금 말이 없다거나 조용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모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좀 조용한 스타일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 상처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외모에서도 뭔가 외로움이 묻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성격에서도 뭔가 외로움과 상처가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내면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뭐 가족한테 상처를 받았든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든 이 사람 자체가 안타깝지만 뭔가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갖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안타깝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인지는 몰라도 뭔가 자꾸 혼자 있으려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을 만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본인의 어떤 속마음이랑 감정을 많이 숨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마음을 오픈하게 되면은 그래도 상대방한테 잘해주려고 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뭔가 행동은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온전하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이분이 연애 성향이 본인의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을 100% 믿지 못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가 여러분들한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원래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받으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 혐오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인이 생겨도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회피형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의 그 결혼의 대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분명히 인연이 있다, 진실된 어떤 사랑을 하는데 왜 마지막에 혼자 계시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이랑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좀 이혼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게 좋은지 결혼하는 게 좋은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본인의 능력과 재능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가세요. 근데 확실히 좀 혼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경제적인 거, 나의 미래, 나의 건강, 전반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여러분들이 지치실 수 있대요. 혼자 사는 거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면 어떠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외로움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외로웠던 것들이 깨끗이 탈바꿈이 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진대요. 여러분들의 건강, 커리어, 내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 나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혼자 있기를 또 선택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도 조금 마지막에 힘들어 보이고 결혼 생활도 결국 좀 힘들어 보인다. 자,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 결혼 생활도 그렇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인 거에만 포커스가 두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여도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롭고 그거는 정말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 맞춰진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혼자여도 행복하고 둘이여도 더 행복하고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만약에 그거에 도피로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좋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서라는 대답보다는 혼자인 게 너무 외로워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거는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혼자서도 외로우면요. 둘이면 더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여도 행복하실 줄 알아야 되고 혼자여서 행복하기 때문에 둘이었을 때도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든 결혼 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혼자였을 때의 긍정적인 면, 결혼했을 때의 긍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롭다고 함부로 결혼하시면 안 된다. 더 외롭습니다. 그 외로워서 결혼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말이 나오거든요. 더 외롭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피인 거야. 외로움의 도피로 결혼을 선택하시면 더 외롭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제가 약간 엿봤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서 행복한 것도 있어요. 이분 덕분에 뭔가 안정감을 얻고 이분 덕분에 뭔가 행복함을 얻는 것도 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에 너무 과한 기대를 갖고 하시면은 분명히 이분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외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 큰 기대 없이 혼자여도 행복했는데 그냥 둘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 그러면은 아마 계속 이렇게 행복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과의 결혼 궁합을 봤는데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와서 소름 끼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대방과 결혼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너무 외롭고 괴롭은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두 분이 사이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본인의 외로움과 어떤 상처를 그 상대방 탓을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외로움과 상처는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지 상대방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각만 하게 된다면요. 이 상대방과 이렇게 달콤하게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지 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혼 생활의 부정적인 것에 꽂히지 마셔라.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오늘 희한하게 이 이국의 신이 계속 조언 카드로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마도 우리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외국에서 인연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분보다는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더 잘 맞을 확률이 높고요. 그 인연을 외국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두 분이 결혼을 하셨을 때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국의 신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조왕신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왕신을 왜 조언으로 보여주셨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비시는 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많이 갈고 닦을수록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그 인연을 만났을 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비시면 좋고요. 또한 같이 비시는 것도 되게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오래 두고 보라고 이런 조언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그 사람이랑 덜컥 결혼을 한다거나 성급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사계절이 다 지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 사람과 내가 함께여도 무난하다,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결혼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의 인연으로 나오신 분이 뭔가 상처가 많아서 약간 회피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회피형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해주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왕신이라는 조언을 해준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삶의 달콤함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있을 때의 달콤함, 결혼했을 때의 달콤함, 그것만 바라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혼자여도 혼자 본인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둘이여도 여러분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결혼의 어떤 보스다, 책임자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혼자여도 행복하고 결혼해도 계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길 빌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